게르만족,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거친 전사들, 로마를 무너뜨린 야만인? 아니면 어딘가 북유럽의 신화 속 인물들? 사실 게르만족은 단순한 침입자도 야만인도 아닙니다. 그들은 유럽 문명의 기반을 만든 중심적인 민족 중 하나였습니다. 이들의 역사는 단순히 로마와의 전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세 유럽의 탄생과 현대 유럽 국가들의 형성까지 이어지는 장대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그 큰 변곡점에서 게르만족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게르만족의 기원. 게르만족의 시작은 기원전 1000년경 북유럽 지역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기 게르만인은 오늘날의 덴마크, 독일 북부, 스웨덴 남부 지역에 살던 인도유럽어족 계열의 사람들로 고대의 켈트족과 이웃하며 살아갔습니다. 당시 이들은 목축과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부족 단위의 공동체였고 점차 남쪽과 동쪽으로 팽창하면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동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각 지역의 문화와 접촉하며 게르만족 내에서도 다양한 부족들이 분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들을 하나의 단일 민족으로 보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부족들의 연합체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고트족, 반달족, 프랑크족, 롬바르드족, 알레마니족, 앵글족과 색슨족 등이 있었고 각 부족은 고유한 문화, 언어, 정치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게르만족은 엄밀히 말하면 게르만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부족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 방식과 사회 구조. 게르만족의 생활은 철저히 자연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림과 강, 초원을 배경으로 농사와 가축 사육을 하며 살아갔고 때로는 사냥과 채집에 의존하기도 했습니다. 마을은 작고 가족 중심의 공동체였으며 족장이 중심이 되어 공동체를 이끌었습니다. 게르만 사회는 계층적이라기보다는 전사 계급과 자유민 노예 등으로 나뉘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족장의 권력은 혈통과 무용 그리고 부족민들의 지지를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그들은 글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통과 신화는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훗날 사용된 룬 문자는 간단한 기호체계였으며 신성한 의식이나 무덤, 무기에 새겨지는 상징적 수단이었습니다. 신화적으로는 오딘, 토르, 프레이아 등 신들과 관련된 전설이 있었으며 이러한 신화체계는 후에 북유럽 신화로 정리되어 아이슬란드의 사가 속에 남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의 법과 관습 또한 구두로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민중회의 또는 팅이라는 공개회의를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했고 이곳에서는 모든 자유민이 발언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민주주의적 전통과도 유사한 이 제도는 공동체 내의 의견을 모으고 갈등을 해결하는 독특한 방식이었습니다. 로마 제국과의 충돌과 교류. 게르만족과 로마 제국의 관계는 단순한 적대적 충돌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양측은 수세기 동안 때로는 전쟁을 벌였고 때로는 협력하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로마는 라인강과 도나우강 북쪽에 위치한 게르만 부족들을 야만인이라 부르며 경계했지만 이들의 전투력과 기동성을 높이 평가해 용병으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9년 토이토브루크 숲에서 게르만 족장 아르미니우스가 로마군을 매복으로 괴멸시킨 사건은 로마 역사에서 치욕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이 전투는 로마가 북쪽으로의 팽창을 포기하게 만든 전환점이 되었고 라인강을 자연적인 국경으로 삼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로마 내부의 게르만족의 영향은 점점 커집니다. 로마군의 상당 부분이 게르만 용병으로 구성되고 때로는 게르만 출신 장군이 로마의 정치와 군사적 핵심을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결국 서로마 제국 말기의 혼란과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민족 대이동과 로마의 몰락. 4세기 후반 유럽 대륙은 거대한 충격을 맞습니다. 동쪽에서 훈족이 밀려오면서 게르만 부족들이 압박을 피해 서쪽과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대규모 이동은 민족 대이동이라 불리며 이후 수세기 동안 유럽 전역을 재편하는 거대한 사건으로 남습니다. 서고트족은 발칸 반도를 지나 이탈리아로 진입해 로마를 약탈했고 이후 이베리아 반도로 이동해 왕국을 세웁니다. 반달족은 북아프리카로 넘어가 카르타고를 점령하고 강력한 해상 세력을 구축했으며 프랑크족은 갈리아 지역을 정복해 오늘날 프랑스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앵글족과 색슨족은 브리튼 섬으로 건너가 현지 켈트족을 몰아내고 앵글로색슨 왕국을 세웁니다. 476년 게르만 장군 오도아케르가 마지막 서로마 황제를 폐위시키는 사건은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말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몰락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게르만족은 로마의 행정 시스템, 기독교 문화, 법과 문화를 흡수하며 중세 유럽의 기틀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게르만족의 유산과 의미. 게르만족은 단순한 파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유산 위에 자신들의 전통을 융합시켜 새로운 정치 체계를 만들었고, 중세 유럽의 왕국들은 대부분 게르만족의 후손들이 세운 것이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은 카롤링거 제국을 형성하며 유럽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가 되었고, 샤를마뉴 대제는 중세 기독교 세계의 중심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게르만족이 남긴 영향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그리고 영국의 일부 지역은 게르만 민족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언어는 모두 게르만어족에 속합니다. 영어, 독일어, 스웨덴어, 덴마크어 등 현대 유럽의 주요 언어들이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셈이죠. 또한 법 체계에서도 게르만 전통은 유럽 대륙 법률의 근간이 되었으며, 민중회의나 공동체적 의사결정 구조는 현대의 의회주의 발전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게르만 신화는 현대 문학과 영화, 게임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며 그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블 영화 속 토르와 오딘, 바랄라 같은 개념은 모두 게르만 신화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처럼 게르만족은 단순히 로마를 공격한 침입자가 아니라 유럽의 새로운 질서를 만든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세계의 종말을 이끌었고 동시에 중세 세계의 문을 열었습니다. 로마의 유산을 계승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융합시켜 새로운 왕국과 제국을 만들어낸 게르만족은 오늘날 유럽의 기초를 형성한 숨은 설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게르만족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민족의 여정은 단순한 정복의 기록이 아니라 문명의 해체와 재창조라는 거대한 이야기이자 오늘날 우리 세계를 만든 하나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